아까도 홍준표 대구시장 말씀이 잠깐 나왔었는데 최근에 쌍전, 이른바 쌍전, 전광훈 전환길에 우리를 대신해서 아스팔트 투쟁해줘서 고맙다고 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방송에서. 전환길이 보수의 전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홍 시장이 사실 과거에 전광훈 목사랑 상당히 대립각을 세웠잖아요. 이제 와서 고맙다고 하는 이유 어떻게 보시나요? 대선 후보 경선에 정광훈 목사나 전환길 씨가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들에게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현실적인 생각을 해서 찐윤 간별사, 배신자 간별사, 전환길 씨, 정광훈 목사 이 사람들과 좀 감정이 안 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저러한 과격한 행동을 하고 좀 극렬한 행동들을 보이는 사람들하고 적어도 대선 후보라면 어느 정도 거리 두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저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지 않도록 잘 이끌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많은 대선 주자들이 거기에 휩쓸려서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큰일 났다. 대선 어떻게 치르려고 그러냐.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홍준표 시장의 전략적인 선택인 것 같아요. 지난번 대선 경선에 윤석열 대통령과 경합을 벌였는데 민심에서는 이기고도 당심에서 져서 후보에 못 됐거든요.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지요. 아마 그 이후로 좀 열성적인 지지층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시장에 한나라당 당대표를 2번이나 하고 실제 그 전에 대선 주자까지 했던 분이 대구시장으로 갔잖아요. 보수세가 가장 강한 지역의 시장으로 가면서 좀 본인의 지지층을 확고한 지지층을 만들려고 했는데 대구시장 한다고 꼭 그건 아닌 걸 좀 깨달았나 봐요. 그래서 제일 목소리 큰 사람들이 누구지? 봤더니 전환길, 정광훈 이런 분들하고 가깝게 지내야겠군. 약간 이런 전략적 선택이 있지 않았나라고 추정이 됩니다. 근데 지지층을 얻으려고 하는 건 예전과 바뀐 모습인데 근데 말이 안 되는 비상식적인 반헌법적 얘기를 하는 지지층에 호소하는 거는 홍 시장이 실망스러운 선택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안 그래도 헌재 부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렇죠. 있는데 거기서도 고맙다라고 하는 게 그 전까지 거리를 유지하던 모습에서 이제 와서 한다는 게 참 이게 정부적 판단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홍 시장이 사실 이제 명태균 씨 관련해서 여론조사 대납 의혹 받고 있잖아요. 최근에 강혜견 씨가 자신의 이제 계좌 입금 내역 공개를 했는데 아들 친구 최 씨 그리고 측근인 박 씨가 보냈다는 돈이 다 합치면 한 1억 1,300만 원 정도 된다고 밝혔어요. 강 씨가 주장하기에는 홍 시장이 거쳐간 지역구 3곳에서 박 씨 돈으로 17차례 여론조사했고 이후에 2021년 대선 경선 대구시장 선거 여론조사까지 더하면 뭐 최소 27차례 정도 홍 시장 관련 여론조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홍 시장 측은 몰랐다. 나는 여론조사 사실 몰랐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더라고요. 제 국회에 있어 봤잖아요. 이런 최모 씨, 박모 씨 같은 참모나 부하 직원들이 있으면 정말 여기저기서 다 모셔갈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길까 봐 자기가 모시고 있는 뭐 시장이나 아니면 의원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고 또 혼자 보려고 했다. 이런 정말 충성스러운 참모들이 있다면은 정말 국회에서 서로 스카우트 제의가 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액수가 너무 커요. 단순히 그냥 뭐 몇백만 원 정도였으면은 그래 뭐 최모 씨가 그래 홍 시장이 되나 안 되나 지사가 되나 안 되나 이거 판단해가지고 내가 홍 씨한테 잘 보일까 말까 그래서 본인 돈 그냥 한 번쯤은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몇천 단위 합쳐서 뭐 박모 씨랑 해가지고 억 단위가 넘잖아요. 이거는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홍 시장께서 무조건 나는 여론조사 몰라 보고 안 받았어 이것만 갖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해명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들의 친구인 최 씨 같은 경우 본인이 어떤 정치적 욕망을 가지고 캠프에 도움을 줘서 어떤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4천만 원이 넘는 돈이고 횟수도 꽤 많습니다. 이분이 재벌 3세가 아니고서야 미공표 여론조사를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여론조사 수집가도 아니고 무슨 재미로 이걸 여론조사 혼자 보고 즐깁니까? 수집을. 네, 그냥 여론조사 뭐 숫자 많이 나오니까 이거 보려고 그냥 그럼 만약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설득력이 없다고 봐야 되고 자 그러면 박대기 사장과 최용희 씨가 합쳐서 1억이 넘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횟수가 27차례인데 보통 3,400만 원 하기 때문에 비용이 실제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분들이 선의로 그러니까 순전히 자기 개인적 이유로 이렇게 했느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재벌 3세 정도 아니면 쉽지 않죠. 그러면 또 이분들이 자기 돈으로 했냐? 사업가도 아니고 김한정 씨 같은 사람들은 후원격으로 할 수 있다고 치는데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돈은 또 어디서 나왔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혹시 우리가 모르는 부자가 아닐까요? 부자라서 뭐 몇천만 원 정도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보수를 없습니다. 위해서 쓸 물론 수 있다. 저는 그럴 가능성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근데 통상적인 의심으로 본다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난 안 받았다고 했는데 실제 복당 관련할 때 여론조사가 실시됐었고 미래한국 연구소의 여론조사를 홍준표 시장이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의 복당 여론이 높아요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계속 다 몰랐냐? 이거는 좀 의심이 많이 갑니다. 지금 명태균 씨 부인이 이제 SNS에 홍카콜은 누가 지어줬지? 이러면서 홍 시장 유튜브 채널명 명씨가 지어졌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홍준표 시장이 명태균 씨랑 직접 통화한 음성 내용이나 문자가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홍 시장이 우리가 좀 참모들이 이해하지 못할 일을 하고 홍 시장의 해명은 좀 논리적이지 않아요라고 의심할 수 있지만 명백하게 뭐 어떤 법을 위반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정황적인 증거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지금 경향신문 보도 나온 거에 따르면 이제 명태균 씨가 김태열 소장 시켜서 미래한국연구소 운영비 명목으로 이제 홍 시장 측근에게 돈을 빌렸는데 변제하라고 재촉을 하니까 홍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어서 문제 삼을 수 있으니까 좀 닥치고 좀 가만히 있으라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성 발언했다는 거잖아요. 이 취지를 보면 홍 시장 관련 여론조사에 불법 소지가 있었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걸로 들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로우 데이터를 제공한 게 있잖아요. 당시 박 사장이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물어보니까 우린 로우 데이터도 주잖아요. 라고 강혜경 씨가 대답하는 녹취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쭉 보면 예를 들어 당원 명부를 빼돌려서 한다거나 사실은 지난번에 책임당원 명부가 나와서 그게 홍준표 시장 측의 캠프로 가서 활용된 그런 정황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노컷뉴스 보도 보면 노영희 변호사 접견에서 명태균 씨가 뭐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 30명은 죽일 수 있는 카드가 있다. 전부 증거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뭐 시사인이 입수한 창원지검 수사 보고서에는 뭐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과 몇 차례 뭐 이러고 여기에는 뭐 어떤 내용을 통화했는지 확인할 필요 있음. 이런 식으로 아예 단서도 다 달아놨던데 지금 내일부터 명태균 씨 소환 조사 또 창원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계속 뭐 이틀간 한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그쪽으로도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도 변호사인데 이걸 그냥 죽인다라는 막 죽일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렇게 협박성 얘기들을 명태균 씨나 명태균 씨 변호인들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준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냥 A라는 국민의힘 쪽 의원들과 사진 찍고 문자 안부 주고받은 거 이거 가지고 명태균 씨랑 무슨 일이 있지? 그래서 의심해가지고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일 수 있다라는 건 정말 어떤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명확한 증언들을 다 확보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명태균 씨나 뭐 측근들은 이런 것들 다 공개를 하든지 아니면 검찰에서 거의 대부분 다 명태균 씨와 관련된 USB나 황금폰 다 압수했으니 검찰은 다 뭐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명씩 이제 소환 조사를 하게 되면은 누가 이제 명태균 씨랑 연루가 돼 있고 그 둘 사이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노영희 변호사 저도 잘 알고 친하지만 이런 식의 좀 뭐 약간 과장된 표현을 섞어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저는 명태균 씨로 인해서 이번 대선이 상당히 혼탁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깔끔하게 밝혀져서 당신은 책임 있네. 대선에 출마할 자격 없어. 또는 당신은 알고 보니까 아무런 불법적이거나 또는 도의적이지 않은 맞지 않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라고 하든지 그런 부분들이 밝혀질 가능성이
그러니까 양쪽으로 죄가 있든 없든 양쪽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현저히 낮아요. 대선은 뭐 2달여가 지금 남은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상당히 혼탁해졌다. 검찰이 사실은 좀 수사가 상당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창원지검에서 11월에 구속을 했는데 포렌식이 2월에 됐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이런 관련 조사가 너무 더디게 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혼란상이 그냥 초래된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명태균 씨의 말이 사실인 것도 많지만 과장과 윤색 왜곡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걸 좀 구분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쉽지 않죠.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번 달 중에 발간될 뭐 다시 성장이다 뭐 이런 거 언급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의제 잘 잡았다.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게 성장이다. 뭐 이런 얘기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시점에 오 시장이 MB를 찾아간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예요. 그냥 관행적인 일정이에요.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만남으로써 그냥 인사드리는 거죠. 뭐 민주당에서도 무슨 큰 정치적인 행사가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 찾아가서 인사드리잖아요. 그러한 그냥 일상적인 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MB가 경제 대통령이라고 본인도 많이 또 얘기했고 캐치프레이즈도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경제 대통령 후보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좀 주고 싶어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일단 이명박 대통령부터 만난 것 같아요. 아, 수순입니까? 수순이죠. 왜냐하면 순서가 그렇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물론 구속의 순서는 다를 수 있지만 순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실은 따르는 핵심 지지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경제나 이런 식의 이미지는 좀 줄 수 있지만 거기에서 반감을 갖고 있는 분도 많고 사실 구속됐을 때도 별반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뚜렷한 이유와 상관없이 어쨌든 극우 지지층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투 권스 지도부도 찾아갔었고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그쪽의 지지를 어느 정도 받으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번 찾아갈 겁니다. 근데 박 전 대통령만 찾아가면 예를 들어서 이른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일단 친이기가 출발이고 많이 있잖아요. 왜 저쪽만 가? 할 수 있으니 먼저 갔다 일단 수순으로 가는 거라고 봅니다. 조금 있으면 제가 볼 때 뭐 열흘 이내에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갈 것 같아요. 아, 예상하십니까? 예. 지금 명태균 씨 변호인이 오 시장과 명 씨가 7차례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 시장 측은 뭐 2번이라고 했다가 이제 헤어지는 과정이라는 또 말이 나왔어요. 헤어지는 과정 살짝 뉘앙스가 좀 바뀌었었는데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 시장이 오늘 아침 이제 김종배 시선 집중에 나와서 강철원 전 정무부 시장과 명태균 씨가 1월 말에 크게 부딪혔고 2월 중순에 이른바 현피를 떴다. 그러니까 고성이 오가면서 크게 싸웠고 목격자도 있다. 이후에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거라고 설명을 했더라고요. 명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오 시장이 자신을 모르는 사람 취급하면서 밀어내고 있다. 반드시 대선에 출마해 완주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약간 서늘한 경고처럼 들리기도 해요. 명태균 씨는 어쨌든 오세훈 측으로부터 상당히 모욕감을 받고 쫓겨났다라는 것이 오세훈 시장 측의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모욕감을 현재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려고 하니까 되갚아주겠다라는 원한의 목소리를 드높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7차례 만났네, 2차례 만났네, 청국장찜 먹었네, 뭐 짜장면 먹었네 이건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해줘, 조작도 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돈 줄게 이러한 증언이나 증거들이 나오지 않는 한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뭐 그렇게 큰 타격을 받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일단은 양측의 얘기가 있는데 오세훈 시장 말도 에이 설마 꼭 그렇게 볼만은 아닌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씩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안 좋게 지금 장 소장님 말대로 안 좋게 헤어진 건 분명 맞는 것 같아서 거기에 따라서 명태균 씨가 약간 앙금 또는 언젠가 이걸 한번 엿대봐라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정황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앞서 얘기한 대로 2번 만났다라는 거를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여러 번 강조했는데 헤어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혹시 추가 만남 있냐? 이전에는 명태균 씨가 4번 만났다고 했다가 다시 7번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서 만약에 이런 사실관계에서 오세훈 시장이 밀리게 되면 이걸 밝혀지냐 안 밝혀지는데 시간이 꽤 걸릴 거고 네. 대선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신뢰성에 밀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잘한 사실관계도 좀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횟수가 좀 틀리다
저는 뭐 그것과 여론 조작을 알고 있었냐 또는 무상으로 받아냐 이것과는 별개라고 보는데 어쨌든 정치의 국면에서 신뢰성에서 타격을 받게 되죠. 법적인 것과 별개로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좀 밀릴 수 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정치 활동 재개하면서 뭐 오늘 북콘서트 한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 TV조선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 고통스러운 면이 있다. 이런 말을 했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한 지지층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그분들의 애국심은 제가 가진 마음하고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모두가 마음을 모으면 이재명 대표는 절대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했는데 요 발언 어떻게 해석하세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치러야 되니까 거기에 대부분의 지지층이 국민의힘 지지층 당원들에게 저 그렇게 뭐 모진 사람 아니에요. 저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지키자라고 고생 많이 하시죠. 저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매정하게 박절하게 하고 있는 사람 아니니까 대선 후보 경선 때 저 좀 지지해 주세요. 그분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나를 너무 위로하지 말아라.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군이 다 이런 얘기를 해요. 홍준표 시장도 지금 그러잖아요. 전환길 씨에 대해서도 뭐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도 예전처럼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는 그 사람들의 현실적인 표 이런 것을 좀 두려워하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근데 과연 이게 맞는 선거 전략일까? 자꾸 이런 얘기는 한 번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반복되고 회자되잖아요. 그럼 한동훈 대표가 쌓아온 비상계엄 시절에 그렇게 용기 있는 모습 보여줬던 것들이 희석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과연 본인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 중에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상당히 전략적 메시지라고 봐요. 일단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미안하다 저는 그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을 가정하면 되냐면 두 권투 선수가 서로의 선의 경쟁도 아니고 정말 인간적으로 서로 싫어해요. 과거 한땐 친했지만 서로 뭐 열받는 게 있어서 싫어하는 두 권투 선수가 링 위에서 한참 싸우다가 한 선수가 화를 참지 못하고 나가서 뭐 관객들에게 깽판을 부리다가 잡혀가지고 무기징역에 처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면 다른 선수가 인간적으로 그때부터 미안하죠. 그렇잖아요. 한 선수는 이제 계속 감옥에 평생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정도의 마음을 표현한 거라고 보고 뭐 그거는 자기적이라기보다는 솔직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근데 그 광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라고 얘기한 것 추운데 나와 있는 그 마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광장에 나와 있는 구구의 목소리는 크게 보면은 일단 한 세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큰 건 윤석열 탄핵 기각돼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헌재나 사법기관이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가 민주당 뭐 이재명 대표는 절대 안 돼. 이런 게 섞여 있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앞에 두 개는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과거 스타일로 본다면 이건 아닙니다라고 100%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말은 못하고 맨 밑에 거 반 이재명 정서만 자기가 끌어안아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앞에 두 개는 굳이 얘기를 안 한 겁니다. 그거는 최소한 뭐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10% 좀 안 되게 있는 극우 지지층들의 경선에서의 표심을 염두에 둔 전략적 발언이라고 봐요. 과거의 발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건데 이걸 점점 해서 저기 그래도 저 광장 나가신 분들 앞에 두 개는 안 돼요. 실제로 윤석열 탄핵 기각을 그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기각되면 한동훈 대표 미국 가야 됩니다. 한동훈 추가요. 한동훈 추가요. 추가죠. 기각돼서 다시 돌아오면 한동훈 대표 국내에 못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치인이라면은 저는 TV조선 인터뷰였기 때문에 뭐 이해한다 쳐도 앞으로는 사실은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그런 자질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이제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낼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 박 시장님한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 쌍권 지도부 만났을 때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데 여기서 화자의 의도와 출제자의 의도가 제가 궁금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집권당의 대표를 딱 밑줄 딱 걷을 때 화자의 의도 그리고 이 문장을 골라낸 출제자의 의도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직역하자면
지겨운 좀 복잡하니까 좀 네. 길어지니까 의역을 하자면 딱 그겁니다. 나도 김무성한테 당했는데 니네들도 한동훈한테 당했구나. 요거예요. 아, 네. 김무성 전 대표를 소환하면서 돌이켜 보고 김무성 그런 거죠. 대표 보좌관을 앞에다 두고 그게 할 소리입니까? 아니 예?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한 건데. 하자의 의도는 그렇죠. 근데 출제자의 의도는 너희들도 한동훈한테 당했구나. 이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신동욱 대변인이 콕 추려서 얘기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걸 굳이 집어서 얘기한 의도는 예.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아마 권성동 뭐 거기 있는 분들 권영세 이런 분들 다 맞아. 오늘 드디어 저 얘기가 나왔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김종혁 전 최고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아니 소신이 없어서 지금 이 모양이 됐는데 소신껏 했다고 지금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종인 최고위원 말이 맞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 비대위원장 시킬 때, 비대위원장이었을 때, 또 당대표였을 때 얼마나 많은 불합리하고 불법적이고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얘기랑 요청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 것들 그럼 예예거리면서 예 맞습니다. 예 대통령님 제가 그대로 할게요. 이게 맞나요? 박근혜 정권 시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많은 분들이 기억에서 기억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2016년 공천 때 박근혜 대통령이 뭐 살생부도 내려보내고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원치 않은 사람 공천주라고 압박을 가했잖아요. 그럼 그거 따라야 돼요? 그래야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김무성, 한동훈 이 두 전직 대표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도 곧 조만간 전 대통령으로 불릴 가능성이 큰데 어쨌든 이 두 분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그대로 갖고 있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얘기 대표가 소신을 내세우면서 사사건건 대립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디 감히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대통령의 상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대로 행했기 때문에 또 조언이나 소신에 따른 직언을 듣지 않고 행했기 때문에 탄핵되는 거예요.